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41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RAUSD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최근 24시간 동안 200%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RAUSD의 하루 거래량이 약 4천만 달러, 하나로 560억 원 정도 도달하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투자 및 분석 플랫폼 크립토 랭크가 올해 스테이블 전송량 기준 상위 10개 체인을 집계했는데요. 1위가 솔라나,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트론, 그리고 5위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 5위가 BNB 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AUSD가 출시가 되었고, RAUSD가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만큼 RAUSD로 인한 XRP 레저의 순위 등극도 2025년 말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IBM 블록체인상을 수상한 아르만도 판도야가 리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멈추라고 말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일부 분석가는 리플 가격이 27달러, 심지어 3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측은 비현실적인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토야는 2017년, 2018년 강세장에서 리플이 보여준 폭발적인 상승세를 예로 들면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시에 리플 XRP가 2017년 1월 0.003달러에서 시작해서 2018년 1월 최고가 3.31달러까지 약 11만 233% 상승했기 때문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종결 가능성, 그리고 2025년 1월 친암호화폐 행정부의 출범 등의 촉매 요인을 지적하면서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찰스 가스파리노가 XRP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는 엘리노어 테레처럼 XRP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우호적인 기자가 있는 반면에 찰스 가스파리노처럼 상반된 기자도 있습니다.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제는 XRP 아미, 즉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XRP 아미, 즉 지지자는 없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단순히 내부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투자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어리석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사임 이후에도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판사의 판결이 어리석다면 반대로 게리 겐슬러는 옳다라는 말인데요.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사법기관을 인정할 것인지, 사법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의 판단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그의 생각이 참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리플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 그리고 폴 애킨스에 대한 부정적인 그의 전망이 실현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그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향후에 코인 우먼 채널에서 비교하면서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9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정 상황에서 역시나 이번에도 추매를 진행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한 이후 약 8% 정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추매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자금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이 급락을 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한 자금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금력의 한계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증대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제외한 어떤 기관 그리고 어떤 기업 플레이어가 이 틈을 타고 들어올지 관심 있게 또 보시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 코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이 새해로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국정의 불안정과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당연한 이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머지않아 진행이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가 시장 신뢰도 향상 그리고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면서 기관 투자자 자금력은 시장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들 참여가 제한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이 되면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시장의 분석과 또 현재 투자 시장이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추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법인의 코인 투자 결정이 긍정적으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금융위의 입장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차입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1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밝히면서 재무부는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의 조치를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6월 의회는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했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신용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직전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을 약세를 보이곤 했다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이 기사화가 된 것이고 이미 조정이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요. 이와 같은 이슈는 일부 현재 조정에 선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